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들과 유치원 학교급식 컨설팅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할 숭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최정화입니다. 이번에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내용은 급식 환경 및 개인위생관리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순서는 세척 소독 및 환경위생관리이고요. 이때 MSDS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위생관리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 해썹 관리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척 소독 및 환경위생관리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올 때요. 제가 가운데 사진을 보여드리고요. 왼쪽 부분에는 선생님들과 함께 컨설팅 결과, 그리고 저희가 컨설팅 결과 이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방향으로 강의 자료는 구성되어져 있고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선생님들 고무장갑과 도마가 충분히 소독액에 담겨지지 않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에서 도마나 앞치마 소독조 내에 도마와 앞치마가 완전히 침지되지 않아서 미생물 증식이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컨설팅 결과 도마 및 앞치마 소독 시에 적정량의 소독제에서 침지되어서 충분히 소독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생님들 보시면은 칼이 소독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게 잘못 침지할 경우에 조리종사원들이나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꺼내다가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바트에 담가 놓으시거나 칼꽂이에 담아 놓으시는데요. 손잡이가 보시다시피 충분히, 그리고 칼도 충분히 침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칼이 소독액에 충분히 침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씻기고 세척 후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보관해 놓은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냥 사진상으로는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 학교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컨설팅을 갔을 때 살펴보았을 때는요, 식기구를 세척 후에 겹쳐서 보관을 하셨는데요. 이때 물이 충분히 빠지지 않아서 제대로 건조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식기구를 보관하실 때에는 세척 후에 완전히 건조한 후에 보관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생님들 보시면 식당 내에 청소용 소독수를 만들어서 뚜껑 없이 방치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독수를 만들어 놓은 시점이 언제이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요. 사전에 만들어 놓았을 경우에 좀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는 소독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식당 내에 선생님들께서 이런 소독수를 뚜껑도 없이 이렇게 방치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만지거나 걸려서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소독수를 대량으로 만들지 않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가급적 사용하는 시점에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합니다. 또한 식당 내에 제조한 소독수를요, 이렇게 표시도 없이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비치하지 않고요, 반드시 뚜껑을 덮어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시면은요, 조리 공간이, 조리실이, 그리고 동선들이 이제 애매한 곳이 있다 보니까 손 세정대에 사용한 조리 도구를 두어서 정말 손을 씻어야 되는 시점에 손 세정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한 조리 도구는 선생님들께서 세척 전에 별도의 위치에 보관한 후에 세척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 보시면은요, 제가 붉게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는데요. 리일 호수가 쓰레기통 옆에 위치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조리실 내 호수가 쓰레기통에 인접한 상태로 있어서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으로부터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리일 호수의 고정 위치를 변경해서요, 이렇게 호수가 사용할 때 쓰레기통에 닿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들 보시면은 이제 공간이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쓰레기나 폐기물이나 아니면 이제 종이박스 외포장지 같은 경우에 놓는 게 조금 애매한 공간이 이제 위치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청결 구역 내에 폐기되어야 하는 종이박스를 이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교차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이박스에서는 사실 오염물질이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물질 등에 의해서 교차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관해야 되는 것을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보시면은, 이제 자주 보시는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어머, 이렇게 보관을 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실 텐데요. 음식물 전용 쓰레기통을 사용하지 않아서 교차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간혹 이제 음식물 쓰레기 양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바로 버린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조리실 안에서는요, 페달이 달린 그리고 뚜껑이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구비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환경위생관리 부분에서 쓰레기 관리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사진상에서도 보면은 이제 조리실 내에 일반 쓰레기통이 구비되지 않아서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음을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쓰레기 양이 많아서 뚜껑이 있는 그리고 페달이 있는 쓰레기통을 구비해서 사용하는 게 불편함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요, 저희가 덮개가 있는 페달식 쓰레기통을 구비해서요, 교차 오염을 예방하는 게 저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교차 오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레기 발생 시에 장기간 조리실 내에서 이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방충문을 개방한 채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이제 버리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어둔 채 작업을 하다 보면은 외부로부터의 해충이나 유입이 발생해서 이제 안전에 위해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쓰레기를 버리고 여러 가지 이제 조리 활동을 하다 보면은 여닫는 일이 있으실 텐데요. 꼭 반드시 닫고 해충 방지 및 급식소 주변을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또한 음식물 쓰레기통은 뚜껑을 덮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 사진에서는요, 외부에 저희가 보통 폐기할 때 사용하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초록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이 식기 소독구와 인접한 상태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차 오염이 우려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식기를 보관하는 청결 구역에서는요, 외부에 비치하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두지 않고 관리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충기가 이제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포충기가 조리실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물질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조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요, 포충기 작동을 끄거나 아니면 위치를 변경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많은 학교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겉으로 보면 괜찮은데 이 사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식기세척기의 내부 청소 상태는 양호하였는데요. 커튼의 위생 상태가 미흡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강의를 보시고 나서 선생님들께서 근무하는 급식소에 식기세척기의 커튼을 한번 뒤집어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겉에서 보이는 것과 다르게 뒷면은 지저분해서 우리 학교도 교체를 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학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식기세척기 내부 커튼 같은 경우는요,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청소 관리를 해야 함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소독제나 이런 것들을 급식실 안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용 기한이 지난 라벨이 붙어 있는 통을 재활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통을 이용해서 소독액을 보충해서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저희가 점검을 가거나 컨설팅 가거나 했을 때에는요, 그 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기한을 확인해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학교에서 만약에 소분해서 사용할 경우에는요, 소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 언제가 이제 사용 기한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제품을 표시된 용기를 재사용하였지만 투명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도요, MSDS 표시사항을 부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치원에 대한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교 급식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쓰레기통 관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뚜껑이 있는 페달 쓰레기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조리하는 중에 발생하는 이제 폐기물이나 쓰레기를요,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이제 조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달 쓰레기통의 위치가 조리를 하시면서 쓰레기를 버리기에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근무하고 있는 급식소에서요, 페달이 달린 쓰레기통이 있다 하더라도요, 쓰레기를 조리 중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동선에 맞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조리 동선에 맞게 쓰레기통을 구비하고요. 그렇지 않은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쓰레기통을 위치를 조정해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위치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동그라미 이제 빨갛게 제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얘가 뭔가 하면은요, 앞치마의 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치마 보관고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비되어 있는 유치원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요, 관리를 하실 때 이제 앞치마를 벽에 걸어서 보관하는 유치원들이 있는데요. 보관 시에 끈이 지금 바닥에 끌리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척, 소독이 완료된 앞치마와 고무장갑 등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만약에 저희가 벽에 보관할 경우에도 바닥에 끌리지 않게 보관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자외선 소독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요, 자외선 소독고에 식기류가요,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적정 용량 이상으로 보관되어 있어서 소독 효과가 감소되어 미생물 증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외선이 표면에 직접 조사되는, 그러니까 쬐어지는 곳에 소독의 효과가 있음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외선 소독곤에 식기류를 보관할 때에도요, 적정 용량만큼 보관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많은 제품들이 소독고에 들어가 있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요,
추가적인 식기 소독고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보시면은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게요, 골판지인 거죠. 아마 외포장지 상자를 여기다가 이제 놓고 식기구를 넣은 상태였습니다. 세척 후에 조리기구를 골판지 위에 보관하고 있어서 교차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골판지를 제거한 후에 조리 도구를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요, 손 세정대를 놓을 공간이 참 잡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요, 세정대 옆에 이제 공간이 협소해서 위치하여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싱크대에 종이 타월과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사진상에도 이 손 세정할 수 있는 종이 타월과 소독제 앞쪽에 이제 우리가 식재료가 놓여져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유치원 공간에서는 현재 손 세정대를 놓을 공간을 잡기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치원에서 관리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향후에 조리실 개선할 때요, 손 세정대 그리고 손 서정대와 손톱송들을 구비해서 그리고 그 위치를 잘 잡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손 씻기 교육을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조리하시는 선생님들께도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사진을 보면 얘는 무엇이지? 라고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식기세척기용 세제하고 소독제가 이제 놓여져 있는 상태인데요. 표식이 부착되지 않아서 혼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제와 소독제 같이 유해 물질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표식을 꼭 부착해서 철저히 구분, 관리해서 혼돈돼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위생 관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저희도 이제 컨설팅을 가거나 할 경우에는 위생모 착용을 하는데요. 위생모 착용 시에 머리카락이 보여서 식품에 머리카락 등이 유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모 착용 시에 머리카락을 모자 안으로 넣어서 착용해야 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 보이면 위생모를 착용은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귀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위생모 착용 시에 귀와 머리카락이 보이고요. 그리고 조리 작업 중에 마스크를 벗고 물을 마시는 등의 개인위생 관리가 미흡함을 보였었는데요. 위생모 착용 시에 귀와 머리카락을 보이지 않도록 써야 되고요. 그리고 조리 중에는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납품업체 담당자가요, 외부에서 입었던 옷과 신발을 착용한 채로 조리실에 출입했습니다. 이때에 이로 인한 교차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요, 별도의 검수 구역 마련도 필요하고요. 또한 외부인이 이렇게 조리실, 검수실 포함하여 조리장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요, 외부인 전용 위생복과 신발을 구비해서 교차 오염을 예방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휴게실 내에 이제 외출복과 위생복이 걸려 있는데요. 함께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교차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생복과 외출복을 구분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옷장을 구비하거나요, 옷장이 구비되어서 있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은 따로 구분해서 교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썹 관리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지 작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현장 기록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기록을 이제 어렵다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급식에서는 현장에서 관리한 것을 현장에서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현장 기록하는 것이 많이 어렵다 하더라도요,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P 기록지들이 현장에서 기록되고 있지 않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작업 지시서에 특정한 온도만 지금 동그라미 붉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얘만 작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업무 담당자가 직접 기록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작성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CP 기록지 관리가 많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모든 CCP와 CP 기록지는요, 현장 기록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장에 배치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지도 그리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CCP 및 CP 작성은요, 영양교사, 영양사 및 업무를 수행한 조리사 그리고 조리 종사자가 현장 기록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업을 수행했던 담당하신 분께서 현장에서 기록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개정판 지침서를 나가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업을 전처리실에서 했느냐, 조리실에서 했느냐, 이렇게 기록지 CCP2에 이제 표시를 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네모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거를 선생님들께서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소독 후 썰기는 조리실에서 하셔야 합니다. 근데 표시를 보시면은 전처리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CCP2 기록지 작성 방법에서 특히 취급 장소 및 표기를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요.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독 후에 썰기 작업은 조리실에서 실시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기록지가 깨끗하죠. 많은 학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 기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방문해서 작업을 하셨던 선생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많은 어려움을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기록지는 현장 기록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도요, 현장 기록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P2 식품 접촉 표면 및 세척 소독 기록지입니다. 세척기 통과 식판 온도는 71도씨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록지를 사용하나 봤더니 세척기로 식판 소독이 안 되는 학교의 기록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록지를 보면은 A, B 해당되는 기록지들이 있는데요. 이 기록지를 잘못 선택해서 사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세척기로 식판 소독이 되고 있기 때문에 CP2B 기록지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스마트 해썹 이제 기기를 사용하는 학교들인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컨설팅을 갔을 때에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입력 오류가 발생해서 제대로 입력되지 않고 있는 학교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심 온도 같은 경우도 주반찬, 부반찬, 중심 온도가 모두 동일하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모니터링 결과 기록 유지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해썹, 그리고 해썹 프로그램
기기를 이제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시정 조치를 바로 해서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눈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척 및 환경위생 관리에서는요, 저희가 칼, 도마, 앞치마를 이제 소독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외선 소독구는 정말 대부분의 급식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적정 용량을 넣어서 자외선 소독구가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컨설팅에서 조리실 내에 쓰레기통 사용이 미흡함이 많이 보였는데요. 조리실 내에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해서 고차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개인위생 관리 부분입니다. 귀와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게 위생모를 착용해야 되고요. 외부인이 급식실 안으로 들어올 때요, 복장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썹 관리입니다. 제가 방문하는 모든 학교에서 현장 기록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장 기록이 원칙입니다. 또한 업무를 직접 수행한 담당자가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참 많이 혼돈을 하시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CCP2 기록지 관리를 할 때에 소독 후에 썰기 작업은 조리실에서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항상 학교 급식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